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드의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리처드 버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날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서 페드가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외에도 여러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아무리 못해도 올해 3회에서 4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게 되네요. 자,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올해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76.4%를 반영했다라고 하고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4로 3.41% 정도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 시장의 심리가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IMF에서 신흥국, 미국 조기 통화 긴축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한국 역시도 금리 인상에 발맞춰 가지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도 생각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12월 고용 추세 지수는 116.63을 기록했고요. 11월 도매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를 증가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경제 지표 역시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부담을 조금씩 낮춰주는 그런 시그널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11일 예정된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인준 청문회를 주목하는 시장의 지금 흐름이 있는데요. 인준 청문회가 지난달 의사록 내용을 재차 확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전엔 비둘기파적인 모습에서 매파적인 성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 수 있는지 이걸 좀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WTI 같은 경우에는 78.23으로요. 0.85% 하락 마감했고 채권은 혼조세, 달러도 혼조세고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오미크론 확산에 입원 환자 숫자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던 그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죠.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이 이 확진율은 조금 이제 이 확산율은 높아지더라도 치명률이나 이런 부분은 좀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이 펼쳐지다 보니까 입원 환자 숫자도 많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봐가면서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화이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을 3월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이 백신 맞을 것 또 하나 생긴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인류는 이러한 사태에 잘 헤쳐나가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키의 중국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HSBC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 뉴스를 딱 보고서 느낄 수 있는 건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OEM 이쪽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OEM 쪽에서 나이키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조금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외무차관이 우크라 침공 의도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의 이 대립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미상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하는데 요것 역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좀 많이 몰렸나 봐요. 얘네 같은 경우 힘들면 힘들수록 외부 쪽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면서 날 좀 봐주세요 막 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결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아니면 중국에서 손을 내밀어 줄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022년 8인치 파운더리 시장이 예약이 마감되었다라고 합니다. 가격 상승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한국 쪽에서 파운더리 쪽을 하는 부품이나 아니면 장비, 소재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역시도 매출은 풀로 찍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물류 로봇을 내년에 대량 상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 필드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진지하게 이 택배사들 많이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택배 기사들의 그 임금을 물류 로봇으로서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뭐 유지보수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잠을 안 자도 되잖아요. 물론 쉬어주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보다는 내구성이 더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야간에 뭐 배송을 하는 새벽 배송 이런 것에 대한 그 코스트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필드에 깔리게 될지는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국가 간 결제 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필두로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디지털 달러나 아니면 디지털 위안화, 아니 엔화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출시가 되면은 디지털 원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될 것이니까 아, 요런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주택 대출 규제를 낮춘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시장에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지켜주겠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 헝다를 필두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아지겠죠. 자, 이랬을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 PBR 종목들 보자. 네, 금융주가 저 PBR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하나씩 엮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은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모레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CPI와 PPI가 이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나오는 거 보고 일단 시장은 그 다음에 전략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 내용들로 인해서 더욱더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부분을 다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도움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위메이드를 가지고 왔는데 위메이드 오늘 많이 빠지고 있죠. 일단 악재가 뭐가 있는지 뉴스부터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최근에 위믹스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하면은 위믹스고 위믹스 하면은 위메이드였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위믹스의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위메이드의 가격 역시도 최근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악재만 있는 건 또 아닌 게 차기 대통령 후보죠. 이 이재명 후보가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게임과 융합하면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이 NFT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이 TV 토론이 진행이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 TV 토론.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위믹스의 가격만 조금 안정이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리고 다음 달에 TV 토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NFT 관련주가 다시 한번 이 하락을 조금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메이드 말고 다른 이 NFT 게임 관련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다 오늘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섹터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게임 섹터 자체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끝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미래 먹거리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 중간중간에 출렁임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제 실적으로서 레벨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전 저점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요. 위쪽에서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나고 나면은 그 위치에서 횡보를 길게 하면서 다시금 힘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그것도 하락이 어디서 끝나는지 이걸 봐야지 우리도 안심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전략 대응을 해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전략을 그냥 딱 잘라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였어요. 일단 9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91선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고 21선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거 추가적으로 이 볼린저 상단까지 기대해봐도 되겠다. 근데 이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일단 지지라인 부근을 확실하게 이탈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만약의 가능성이라는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91선을 내일이나 모레 다시금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저는 이 91선 다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나 약간 반등 후에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121선 요렇게 라인을 두 가지로 그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91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탈했단 말이죠. 요게 저항 라인이 되어버렸어요. 가뜩이나 위에 저항 라인들도 쌓이기 시작했는데 저항 라인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죠. 만약에 이제 101선 부근도 지금처럼 이 90일대처럼 한 여기서 양봉 하나에서 두 개 정도 만들고 나서 또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 역시도 저항으로 또 한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으로서 우리에게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90뿐만 아니라 101선도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이제 최악의 사태가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냥 아싸리 떨어지려면 한 번에 다 떨어지고서 거기서부터 자리 잡는 게 제일 편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질랑 말랑 말랑 이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러면 또. 그래도 일단 10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가정하에 이 종목을 지켜보게 된다면 자, 91선을 봤을 때랑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자, 10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 조절. 자,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를 계속 해주게 된다면은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21선 볼린저 상단까지 지켜본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 최종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볼 때는 자, 100일 볼린저 상단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은 101 볼린저 상단, 90은 90 볼린저 상단, 120은 120 볼린저 상단. 이런 식으로 해서 텀을 좀 많이 보는데 240은 또 안 보는 이유가 너무 길어요. 1년이라. 그래서 일단 저는 웬만하면 60, 90, 100, 120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세팅을 해놓고 어디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갖고 좀 집중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보는 편인데 좀 짧게 보시면은 이 20일 볼린저 상단 거기 보시면 되겠고 길게 보시면은 여기 이전 고점 부근인 100일 볼린저 상단까지 지켜봐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는 솔직히 이게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이전 고점도 딱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자리니까. 근데 시간 지나면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고점 뚫고 가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전고점 조금 아래 부근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위메이드에 대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위치별로 일단 바꿀게요. 자, 1번. 자, 일단 100일이나 120이나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우선적으로 지지라인부터 체크하자. 그 2번 지지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나서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홀딩하자.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21선 볼린저 상단. 길게 보면은 이제 100일 지지를 받아주면 100일선 볼린저 상단 혹은 120일 지지를 받아주면 120일 볼린저 상단. 이렇게 보자. 그런데 또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다가 이번처럼 또다시 지지라인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 들어가자. 뭐 취향에 맞춰서 저는 21선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11선을 볼 수도 있고 5일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취향 차이니까 여러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21선을 좋아해서 계속 21선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그냥 얘는 이게 좋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돈 번 사람이 맞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 위메이드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지지받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 시작을 하면은 다시금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 상승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부근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일단 평균 단가도 낮춰지면서 손실률도 줄이고 어느 정도 이제 잘하면 수익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가능하니까요. 네, 좋은 결과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